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경마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좀 책임감이 막중한데요. 일단 스타트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주 승부처에서 주력 적중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만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메인 승부를 적중을 했습니다만 노렸던 고배당 마필들이 모두 전개가 좀 꼬이고 말았어요. 순위권까지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방어 적중에 거치고 말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의도적으로 꺾었던 저배당 경주 한 2경주 정도가 망했고요. 초격차 같은 마필은 빠지면 안 되는 마필인데 부러지면서 또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래저래 좀 꼬인 레이스가 많았습니다. 뭐 그래봐야 변명밖에 안 되는 얘기고요. 자, 토요경마 잘 풀고 A급 승부가 준비되어 있는 1호 경마까지 징검다리를 한번 잘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개합니다. 중후반부에 집중되어 있고요. 9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그래프가 상당히 어지럽죠. 빛나라도 강축은 아니에요. 이 마필을 못 믿으면 1경주는 아주 혼탁합니다. 공략이 너무 까다로워집니다. 일단 빛나라는 공략의 중심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 주행심사 내용 좋았고요. 또 새벽 훈련을 통해서 상위군 가문파티와 병합을 했는데 가문파티의 외곽을 돌면서도 안 밀려요. 잘 따라갑니다. 일단 빛나라는 나름 완성도가 좀 높은 마필로 판단되고요. 외곽에 있는 썬더파이어, 이 썬더파이어는 뭐 순위 자체는 좀 많이 밀리지만 이건 취소가 됐죠. 경주 내용을 살펴보면 뜯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인기를 또 어느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악벽이 조금 있죠. 하지만 훈련 과정에서는 거의 정주행을 합니다. 주행이 흔들리거나 채찍을 대도 뭐 마체가 흔들리는 느낌은 크지 않았어요. 따라서 주행이 많이 안정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인기 마필들 몇 도 있는데, 자, 복병 마필들 몇 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기 순위에서 많이 밀리겠습니다만 해피프렌드 3번 해피프렌드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내용보다는 걸음이 많이 늘었어요. 발이 빠르고요. 강단이 있고 제법 길게 가는 힘도 매서운 모습입니다. 걸음을 늘려주기 위해서 공도 드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공을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해피프렌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또 배당이 나와준다면 데스티노, 이 데스티노란 마필도 손을 내밀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여유가 상당히 많은 모습이었거든요. 병합 훈련할 때 상대를 찍어 누르는 그러한 주폭과 파워가 일품이에요. 체형에서 나오는 묵직한 주폭, 탄력, 여기에 나름 유연함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상당히 빠를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데뷔 전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데스티노. 자, 그리고 9번 패션스타, 역시 주행심사와는 달리
거의 뭐 꼴찌를 했죠. 그러나 새벽 클리언시의 모습은 제법 주폭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고 탄력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티튜드라는 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상위군이거든요. 그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도 제법 잘 따라갈 정도로 스피드 무장하고 있습니다. 주폭에 힘도 실려요. 관심이 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 복병급 마필들 3번, 7번, 9번 이 3두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승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서 첫 경주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압축 정리해 드립니다. 이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등급 12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혼합 경주입니다. 혼합 타이군 경주는 좀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가 많아요. 이번 경주도 그렇습니다. 글로리 영광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티 에버, 관악산 블랙 이 3두가 인기 마필인데 3두가 다 좋아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마이티 에버 1분 03초대로 주파를 했는데 주행심사 내용보다는 이 마필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는 스피드감이나 파워감이 상당히 좋아요. 마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파워풀한 주행을 구사하는 마필입니다. 조금 둔탁한 느낌이 있는데 뭐 단거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에요. 문제는 관건은 이제 발주죠. 발주 연습할 때 약간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티 에버는 발주가 문제를 보이는데 일단 주로에서 스포츠의 탄력이 워낙 위력적이기 때문에 뭐 심한 늦발만 아니라면 경쟁력을 기대해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글로리 영광 여유있게 주행심사를 주파를 했습니다. 순발력과 스피드도 뛰어나고요. 가장 안정적인 그런 마필이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뭐 순발력과 스피드가 좋다 보니 글로리 영광은 뭐 크게 전개 자체가 예상이 되는 어긋나지 않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고요. 관악산 블랙 이 순발력과 스피드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스태미나예요. 스태미나에서 좀 약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가 좀 편하게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인기 마필들이 모두 능력이 충분한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고요. 도전 세력 가운데 저는 1번 그레이 캔디가 훈련 과정에서 변화가 오는 그런 모습, 마필이 스스로 끌고 나가려는 모습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힘이 찼다라는 얘기거든요. 출발 지점도 있고 그럼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복병감으로 손색이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도 2라운드는 조금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체크드렸던 3두가 일단 훈련시 그름이 다 좋기 때문에 인기마로서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여기에 1번 정도 변수로 보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6등급 12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챔프 함성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고래포는 이렇게 조금 균등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말쓰고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생김새나 발음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말쓰고 너무 주행심사 바닥을 쳐고 데뷔 전도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주를 거듭할수록 그름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좋아요. 처음 본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피드가 상당히 매서운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100%의 어떤 신뢰감을 줄 정도의 그러한 기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 레이스도 도전 세력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챔프 함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순위가 하락했어요. 데뷔전보다 오히려 순위가 하락하면서 경주 내용은 안 좋았는데, 뭐 훈련 시의 흐름이 지금 워낙 좋아요. 수양미인과 병합훈련을 소화를 하면서, 수양미인은 6등급에서는 비교적 강자급으로 뒷경주에 나옵니다. 평가되는 마필인데 안 밀려요. 외곽을 돌면서 확연하게 뚜렷하게 좋아졌다라는 판단이고, 사실상 직전 경주가 조금 편성이 강했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엔 너무 약해요. 편성이 그야말로 약체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말쓰고가 실전에서는 바닥 치고 있는데, 자, 제금 모습이 좋아졌죠. 처음으로 이제 변화가 눈에 띄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제금 모습에 연계되게 된 훈련 시의 모습도 좋아졌습니다. 말쓰고 스피드가 눈에 들어올 정도로 뚜렷하게 향상된 모습이에요. 여전히 뭐 밸런스는 잘 잡혀 있고, 실전에서 경주 능력 부진 실격까지 당했던 그런 마필인데, 말쓰고가 이제 변화가 오고 있다. 자, 아이리시맨도 좋아요. 아이리시맨, 이 마필도 약간 악벽이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후연시에 그러면 지금 뭐 스피드감만 놓고 보면은 말쓰고 아이리시맨 큰 차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리시맨이 조금 더 투지나 끌고 나가려는 모습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은 단거리에서 성적을 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기수가 방향만 잘 잡아주면 마필이 알아서 뛰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외곽에 큐피드 월드, 캡틴 라이즈, 이런 마필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와 그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챔프 함성 약체를 맞이했기 때문에 빠르게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테고요. 스피드가 좋은 8번, 9번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10번과 11번까지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라운드입니다. 6등급 17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1700인데 역시 뭐 강축이 없는 가운데 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내길의 영광 취입으로 입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뭐 주폭에 힘이 묵직하게 실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스피드를 바탕으로 뭐 직선줄에서 폭발력을 보인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뭔가 변화가 한번 오면 크게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때 이후로 딱히 느낌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음파뮤직은 묵직하고 유연함을 갖추고 있어요. 중거리에서 잘 뛸 수 있는 그런 밸런스입니다. 사바나 찰리도 약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발바꿈도 좀 원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뛰는 자세가 좀 둔탁한 감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둔탁함이 파워풀한 주행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바나 찰리도 이번 경주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은 없습니다. 이게 뭐 플라잉 럭키, 고스트 크리솔, 안쪽에 썬갤런트, 이런 마필들도 뭐 훈련시의 상태가 양호한 그런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음파뮤직의 유연함과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다는 판단, 축마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과 비교해서 그름의 변화가 좀 크게 온 마필 꼽아본다면 11번 고스트 크리솔과 1번 썬갤런트, 이 두 마필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축마를 선정할 때 4번 한번 좀 더
살펴보시고요. 복병권으로는 1번과 11번 이 두 마필이 눈에 띈다. 지난번보다는 확연하게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힘을 한번 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이번 경주는 일단 이 이슬처럼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슬처럼 레이스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입상을 해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슬처럼 데뷔전은 뭐 순위권 무난한 모습, 그야말로 뭐 외곽을 돌면서 크게 무리하지 않았어요. 직전 경주는 출발 나쁘지 않았지만 외곽에서 그냥 고삐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다가 외곽을 감아서 선두권 합류했고요. 합류 이후에 지속적으로 끈기 있는 그림을 보이면서 입상까지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주 내용적인 측면이 괜찮아요. 이 타임은 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아주 뭐 변마급에서나 나올 수 있는 타입이죠. 이 타임 가지고 입상을 한다? 최근 어떤 수준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타임이 문제가 아니라 경주 내용적인 측면은 충분히 타임 한 2개 정도는 당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에요. 한 16초 때는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출발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당길 거예요. 그래서 이슬처럼을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 여기에 복병권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토요 첫 번째 선택 이슬처럼 살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병권 마필까지 엮어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6라운드입니다.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연타석으로 한번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죠. 연타석 승부처 두 번째 선택입니다. 오렌지 타임 강철전사 수아러스타. 오렌지 타임은 제가 지난해 추석 앞두고 명절 기념 승부처에서 제가 주력으로 한번 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때도 너무 배당판이 바람이 불면서 좀 짜증났죠. 개인적으로는 남산미남을 놓고 때리는데 남산미남의 오렌지 타임이 8.5배밖에 안 나왔어요. 남산미남은 인기 순위가 여기서 더 밀려야 되는데 나중에 바람이 불면서 4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웠던 레이스예요. 복승식 쌍승식 배당이 다 제가 기대했던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레이스에서 제가 주력으로 아주 깔끔하게 잡아들였던 그러한 경주고, 개인적으로 오렌지 타임은 뭐 저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라 하는 그러한 마필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 경주도 제가 승부처에서 안고 갈 마필이에요. 다만 놓고 가지는 않겠다. 이번 경주 오렌지 타임이 인기 1위입니다. 인기 1위에요. 하지만 방어권으로 기본 막건으로만 가져갈 예정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 시에 유연함과 파워풀한 주행, 상당히 인상적인 승부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지까지 확인이 끝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은 이 마필이 조금 후면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서둘러 나갈 예정입니다. 빠르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겠다 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중심으로
이번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복병권 마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폭탄마, 출전마 거의 전두수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한 표씩 받았습니다만 이런 마필들 가능성이 있고요. 표가 없습니다만 뺄 수 없는 마필들이에요. 전두수가 입상 가능합니다. 믿고 가는 축 놓고 배당까지 한번 엮어서 6경주 승부처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사라칸이 유력한 입상권으로 손색이 없고 인정합니다. 인기를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인정. 구차권에서도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레이스입니다. 변수가 있다면 7번 엄승파워 정도. 전체적으로 약간 둔탁한 느낌이 강한 마필인데 마필이 조금 더 끌고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투지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승파워가 이번 경주 유일한 복병권이다.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 속에 엄승파워만 조심하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라운드는 패스하겠습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요경마 절정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이번 경주는 8번 프로미스에게 한번 주목합니다. 프로미스. 마이야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습니다. 자, 마이야기수의 프로미스가 직전 경주 초반에 스타트 잘 받았어요. 근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 눈치를 보다가 뒤로 밀리더니 코너를 앞두고 코너선을 앞두고 외곽으로 확 감아서 나와버렸습니다. 상당히 빠른 흐름이었어요. 빠른 흐름. 레이스가 아주 빠르게 전개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센스타가 선행을 나서서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왔거든요. 자, 3코너 타임이 36초대가 나왔고요. 4코너 타임이 54초대가 나왔습니다. 3코너 타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약간 평범한 수준으로 본다면 이 4코너 타임은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코너가 시작된 이후부터 여기까지 페이스가 급격하게 올라왔다. 여기서부터 하이 페이스로 전개가 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코너 타임이에요. 이렇게 외곽을 감아서 덮치고 빠른 페이스를 소화하고 이 경주가 승급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탄력이 안 죽더라 이겁니다. 프로미스. 여기서는 약간 모래에 민감한 면모도 보였는데 그동안 이 마필이 뛰는 모습을 다 살펴봤지만 모래에 아주 민감한 면모는 아니에요. 딱 이 경주만 그런 내용이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모래에 큰 문제 없다 라는 판단이고, 순발력 좋고 스피드 좋고 그리고 스태미나와 근성까지 갖추고 있는 3박자를 갖춘 마필로 판단됩니다. 프로미스. 바로 이 프로미스가 이번 8경주 승부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훈련 시에 변화가 온 마필들 노리고 들어가면서 8경주 힘을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9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3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토요 최고의 선택. 자, 이번 경주는 이 엘도라도 해남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을 맞이하는 엘도라도 해남이 과연 3등급에서도 어떻게 뛸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이 정도 인기를 모을 마필이 되는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경주 메인이었죠. 메인에서 이제 축으로 놓고 때렸던 컨트롤러라는 마필을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하면서 그 마필이 직전 57.5를 달고 1200을 소화를 하는데 코너 타임을 살펴보니까 이건 괴력이에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 음성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이런 하이페이스를 소화를 하고 직선줄에서 걸음이 서지 않는다? 그건 한 1등급 수준의 마필이거든요. 거의 뭐. 그래서 저는 2등급 승급전이었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엘도라도 해남이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3등급은 충분히 주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이 마필은 뭐 코너 타임이 아주 위력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주행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주행 밸런스, 주행 자세, 뭐 경주 내용도 보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목놀림부터 목놀림 좋고요. 후지를 차주는 동작까지 흠잡을 데가 정말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엘도라도 해남의 주행 모습은 아주 매력적이다. 정말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형만 조금 더 데뷔전 체중 나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한 10kg 정도만 더 불었으면 되는데 두 번째 경주에서 체중이 빠졌단 말이에요. 좀 아쉬워요. 400한 8, 90 정도까지만 딱 올라와 준다면 정말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부담 중량 극복 능력도 좋아질 테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이 폐활량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힘쓰는 구간 항상 얘기하는 제가 힘쓰는 구간 용이 아니고 양이죠. 폐활량 이 폐활량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엘도라도 해남은 그만큼 밸런스가 좋은 마필이고 경주 내용도 충분히 합격점이고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는 스피드감, 파워감 모든 면에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놓은 마필입니다. 저 마필은 3등급 올라가도 경쟁력 발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저는 엘도라도 해남을 일단 메인에 토요경마 메인의 주인공으로 낙점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A급 관리 마필을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A급 관리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토요 메인 엘도라도 해남 인정하고 풀어가는 그리고 제 A급 선두권이 상당히 난타전이 되면서 하이페이스가 될 거예요. 아주 빠른 흐름이 될 겁니다. 상당히 빠른 하이페이스를 이끌고 갈 마필이 이제 뭐 우왕융, 문화기글, 블루밍스타, 월드 셰넌스 정말 빠르거든요. 시크릿 삭스, 에클레어 퓨리, 파르키오스 수준급이고요. 자, 이 발빠른 마필들이 출전 두수의 대부분이에요. 조금 느린 마필이라고 하면 뭐 네모 프린스, 한강보스도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만 뭐 전형적으로 이 마필도 좀 선취형이기 때문에 1, 2번이 좀 느리고요. 나머지 마필은 느린 마필 없죠.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두수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스피드가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하이페이스, 어마어마한 하이페이스가 될 것이고 이 하이페이스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을 찾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라운드입니다. 4등급 18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마지막 선택입니다. 스팅제트가 압도적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놓고 갈 마필은 아니에요. 공략권에 안고는 가겠습니다만 딱 기본만 본전만 엮어둡니다.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전형적인 중장거리형 마필로서 힘이 좋고 유연하고 파워가 상당한 마필입니다. 첫 입상부터 중거리에서 싹수 있는 그림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중심으로 이번 경주 역시 관리마와 훈련 우수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승부처, 라스트 승부처로 손색이 없는 경주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메인 못지않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경주입니다. 2등급 20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스피드1 1800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스태미나를 보였어요. 과연 2000에서 스피드1이 통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번 경주 스피드1이 선행 장담 못합니다. 분명히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른 건 사실인데 뭐 펑크레이즈라든지 발빠른 퀴클리런 이런 마필들이 안쪽에서 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뭐 외곽에서 점순이거나 자이언트 스텝이 밀고 나가버릴 수도 있고 빠른 마필들이 몇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스피드1의 선행을 장담 못하고 2000m 뛰어서 조금 고전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이 마필 물론 뭐 그때는 해당 거리 첫 도전이었고 이번에는 2000m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기본만 안고 가면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경주 뭐 파이어 파워 좋고요. 청산용도 뭐 적정거리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은 1800보다 2000이 좋죠. 펑크레이지 점핑 출전했는데 앞에 가면은 미친듯이 뛰는 마필이에요. 초반 전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울트라 갤럭시도 뭐 딱히 공백 여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자이언트 스텝이 체형, 밸런스, 뭐 스피드, 파워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좋은 기량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경쟁력 충분하다 라는 판단이고요. 뭐 점순이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되는 마필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번, 3번, 10번, 11번 이 4마리를 다 인기를 어느 정도 모으는 마필들입니다. 4마리를 좀 강하게 보고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 스피드1 딱 기본만 본전만 엮어두면서 이번 경주 풀어가겠습니다. 충막감으로는 개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적정거리 출전한 청산영웅 요 두 마필 가운데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내용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지을 예정입니다.
자, 토요경마 서울 11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초반이 조금 까다로운 경주도 있고요. 압축되는 흐름도 있고 승부수를 던지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승부가 이제 5경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반부에 제주에 한번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초중반에 조금 힘안배를 하면서 숨을 고르면서 차분하게 시작하고 5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8, 9, 10 연타석 승부처에서 완전히 한번 토경마 제대로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더 탄탄하게 보완을 해서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